안녕하십니까. 이건열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 입시 해설서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8학년도는 현 고1부터 지금 중등 밑으로 모두가 이제 해당되는 그런 입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최근 입시 제도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택과목 결정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이제 변화되는 부분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사항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큰 틀인데 이 세 가지의 어떤 변화가 각자 볼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각자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 변하면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정과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제도 그리고 대학 평가의 어떤 그렇다면 대학 평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연계성을 나무보다는 좀 숲을 보는 그런 눈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 이제 4년 예고제에 따라 가지고 2023년 12월 26일 날 일단 발표가 됐고요.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내신 5등급제 평가하고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 수능을 보겠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원래 뭐 심화 수학을 넣으려고 했지만 심화 수학은 이제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쉽게 말해서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그다음에 문이과가 구분 없는 그런 어떤 수능을 보겠다. 쉽게 말해서 문과와 이과가 같은 문제를 푼다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공통 75%, 선택 25%를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문과 선택 과목, 이과 선택 과목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좀 내용이 바뀐 게 있죠. 원래는 화법과 작문이었는데 화법과 언어로 바뀌었고 작문이 독서와 작문의 뒤에 붙었죠. 그죠? 그래서 개성 교육과정과 입시는 매우 관련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수학이 미포함되면서 그동안 문과는 확률 같은 게 이과는 미적 이렇게 보통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범위가 대수라고 하는 것은 수원수투고요. 그 다음에 미적 원, 확통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은 그동안 문과는 사회 과목, 이과는 과학, 문화생지를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그 구분 없이 통합사회 기본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그 일대 배우는 과정이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응용하고 융합해서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신 5등급제가 되겠죠. 내신 5등급제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이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당연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지금 나오는 거죠. 그죠?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제 표기되는 방식이 좀 바뀌는 거거든요.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는 같습니다. 자, 무엇이 표기되는가? 다시 말하자면 대학에서 이걸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석차 등급이 5등급제로 지금 나오고 성취도 A, B, C, D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프로까지 다 여기 이제 성취도 분포 비율이 포함된다는 거. 그럼 A가 너무 많아도 이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고. 자, 수강자 수가 몇 명이 수강을 들어서 과목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너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A, B, C, D, E의 어떤 비율도 중요하고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너의 위치를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5등급제 평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현재 이제 9등급제 고 2, 3들은 4%, 7%, 11%, 12% 이렇게 지금 나가잖아요. 그죠? 누적으로 봤을 때 4%, 11% 이런 식으로 되는데 5등급제에서는 1%가 10%잖아요. 그 위치를 비교해 보면 이 선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선에 머물면 일반고 학생들을 이제 기본으로 봤을 때
1등, 5등급제에서 1등급은 이 친구는 2등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럼 1등급과 2등급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수자, 그리고 이수자들의 평균 점수, 거기서 네가 받은 원점수, 이것도 보고 A, B, C, D, E의 분포 비율, 이런 것까지 다 참고를 해서 1차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학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에서의 탐구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업 역량을 평가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목고 자사고가 사실은 3등급 정도만 받으면 4, 6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4, 6등급은 대학 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특목고 자사고를 가더라도 어쨌든 내신 관리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5등급제와 그 다음에 통합형 수능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이과 장벽이 해소되면서 이제 교차 지원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이과가 문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사태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서로에게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과생들이 넘어감으로써 문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이과 학생들은 고교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적응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문과, 외고 국제도 포함해서 문과도 의대를 지원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대학에서는 이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이제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대학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뭐 특목고 자사고 뭐 지원율 변화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시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서류를 보면 점점 학생부 종합전형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도 교과보다는 3배로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정시에서 우리가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정시에서도 이제 서류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런 대학들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이, 01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되면 학교생활 교육부는 정말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문과 있는 학생들은 과학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자연 학생들은 사회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좀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식을 하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말 그대로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데 좀 중심을 잡고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 고1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점점 이제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료는 진로진학 스토리 밴드에 올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